자, 이번 시간에는 15.34를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15.3에서는 평형상수의 해석, 그러니까 평형상수가 크다 작다가 무슨 의미인지, 평형상수 k가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20승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10의 20승이라면 무슨 의미인지, 대충 이제 그런 직관적인 감을 익히는 거고요. 자세한 수치는 우리가 이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크다 작다 그냥 그 정도 감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반응식과 평형상수의 관계도 공부를 합니다. 반응식과 평형상수의 관계, 그리고 불균일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순수한 액체나 순수한 고체를 포함하는 그런 반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순수한 액체나 순수한 고체의 농도를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걔는 그냥 활동도를 1로 간주하고 평형식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평형상수 예를 들어보죠.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요, 어떤 특정 온도에서 10의 20승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10의 20승이라면 뭐가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구체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느낌. 자, 평형상수라는 게 뭐였습니까? 평형상수는 ABC를 섞어 놓죠. ABC를 섞어 놔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평형에 도달을 하죠. 그리고 그 안에도 역시 ABC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형 농도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평형식에다 집어넣죠? 평형식은 이 반응식으로부터 바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질량 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A, B분의 C가 되죠. 예. 자, 여기다가 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를 집어넣는 건데, 이게 10에 20승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이게? 엄청나게 큰 숫자죠? 이게 이렇게 나오려면은 무슨 뜻입니까? C는 커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몰농도라는 건요, 보통 용질의 경우에 한 1몰농도도 지난 겁니다. 아무리 커봤자 10몰농도 이상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거는 커지는데 한계가 있는데, 얘는 얼마든지 작을 수가 있죠. 자, 얘가 10에 20승이라는 얘기는 C도 물론 많이 있지만 AB가 굉장히 조금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죠? AB는 거의 없고 대부분 C로만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럼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어떤 뜻입니까? 하여튼 AB는 거의 극미량이고요. 대부분 C로만 존재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평형상수가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평형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다, 아니면은 생성물이 우세하다, 아니면 정반응이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형상수가 크면은 다 성립되는 그런 말이죠. 평형상수가 크다면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거의 다 생성물만 있을 테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고 생성물이 우세한 겁니다. 예. 자, 반대로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0승이라고 해볼까요? K가 10의 마이너스 20승이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게 10의 마이너스 20승이라는 거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C가 아주 극미량이고 대부분 AB로 존재하는 거겠죠. 자, 만약 K값이 10의 마이너스 20승이면 이 반응이 거의 일어나는 겁니까? 거의 안 일어나는 거죠. 그죠? 만약 일어나서 C가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20승 같이 작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정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C가 있었다면 완전히 거의 역반응을 해서 대부분 평형에 도달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화학종들은 A, B로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C는 극미량밖에 없죠. 자, 이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역반응이 우세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물이 우세한 거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평형의 위치가 왼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히 그림이 나와 있지만 K값이 1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은 1보다 훨씬 크다라는 건 뭐예요? C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이 반응물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고, 만약에 K가 1보다 훨씬 작다, 그러면은 반대로 A랑 B가 많고 C는 거의 없는 겁니다. 만약에 K가 1이다, 거의 1 근처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거의 반응물과 생성물이 비슷하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형상수는요,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다루는 평형상수는 10의 마이너스 몇십 승부터 10의 플러스 몇십 승까지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60승, 10의 플러스 60승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K값이 아주 작은 애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침전 평형이 있습니다. KSP 이런 애들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착화물 평형에 대한 KF 값도 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그런 K 값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럼 이 중간 정도 되는 K 값은 뭐가 있느냐? 바로 산염기 평형이랑 관련된 K 값들이에요. 물론 이제 KA도 뭐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 뭐 10의 마이너스 뭐 10승 정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K의 범위가 10의 마이너스 몇십 승부터 플러스 몇십 승인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얘는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염기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이렇게 가역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K 값이 크다 작다 그걸 봤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이따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볼 게 뭐냐면은 이제 반응식과 K 값은 어떤 관련이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C가 되는데 이게 K가 10의 20승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C가 A 더하기 B로 되는 이런 역반응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반응의 K 값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는 똑같이 10의 20승일까요? 자, 그대로 우리가 공부했던 원칙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는 어때요? 얘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걔를 평형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평형식은 뭡니까? 그대로 여기선 반응물이 C니까 C의 농도분의 A의 농도 곱하기 B의 농도예요. 이 반응에 대한 K값은 뭐였나요? K는 반응물이 A니까 A, B분의 C가 되는 거였죠. 자, 어때요? 평형은 어차피 평형 농도는 똑같잖아요. 근데 아까는 A, B가 분모인데 지금은 C가 분모네요. 분모랑 분자가 바뀌었죠. 그죠? 원래는 얘였는데 지금은 반응이 역반응이 되니까 K도 뒤집어졌어요. 당연한 거죠. 반응이 역반응이 되면 아까 반응물이었던 게 지금 생성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 K값은 뭘까요? 10의 20승의 분모랑 분자가 바뀐 거니까 바로 10의 마이너스 20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식이 뒤집어지면 식이 역반응이 되면은 K값은 역시 역수가 됩니다. 그 분모와 분자가 바뀌는 거예요. 예. 10의 20승의 이제 역반응에 대한 K값은 10의 마이너스 20승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면은 예제 15.3하고 15.4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N2 더하기 O2가요. 이 NO가 된대요. 이 반응의 K값이 뭐냐면은 10의 마이너스 30승이란데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이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죠. 굉장히 안 일어나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거의 다 N2랑 O2로 존재하고 아주 극미량의 NO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이 평형 상수는요,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 온도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무슨 뭐 촉매를 쓰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뭐 무슨 수단과 무슨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K값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더라도 N2랑 O2로부터 NO 만들기는 무지무지 어렵다는 거죠. 그죠? 이 K값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15.4는요. 이거 역반응이네요. 이 NO 더하기 이 NO가 N2랑 O2가 된대요. 그럼 이 반응의 K값은 얼마냐 이거죠. 자, 반응이 역반응이 됐으니까 K값도 분모랑 분자가 뒤집어지면 되죠. 얘는 10의 30승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예, 당연한 얘기죠.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는 거의 없고 거의 다 N2랑 O2로만 존재한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응식과 평형상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죠. 자,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K값이 있어요. 그러면은 계수를 2씩 한번 곱해 볼까요? 2A 더하기 2B가 2C가 된다. 그러면 K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도 그대로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그 원칙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평형상수는,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평형식을 써요, 일단. 계수는 지수가 된다고 그랬죠? A의 제곱, B의 제곱분의 C의 제곱이 되네요. 그리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평형 농도를 그대로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아까 이 K는 뭐였나요? 아까 K는 지금 이 계수를 곱하기 전이었으니까 AB분의 C죠. 자, 어때요 지금? 계수를 2배를 하니까 K는 뭐가 됩니까? K1이라고 K2라고 하죠. K1의 제곱이 돼버리죠. 그죠? K2의 제곱이 됩니다. 제곱이니까 전체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반응식과 그 평형상수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죠? 정리를 하자면 반응식이 거꾸로 되면은 K도 분모랑 분자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반응식의 계수가 2배든 3배든 n배 늘어나면은 K의 n승이 되는 거죠. 예. 이건 사실 우리가 내용을 따로 정리를 했지만 평형상수의 정의로부터 그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결과를 유추할 수가 있는 사실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15.5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지금 반응식이 2개가 있어요. 각 반응식에 대한 평형상수가 있고 지금 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를 구해라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얘를 그냥 간단하게 K1이라고 하고 얘를 K2라고 하겠습니다. 이 반응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이 식을 조합을 해야 되나요? 얘를 1번식, 2번식이라고 하면은 자, 1번식에다가 2를 곱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HF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HF가 지금 HF를 포함한 반응식은 1번밖에 없는데 여기는 HF가 2개가 해서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식에 2를 곱하고 2번식은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서 더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빼면 된다 이겁니다. 빼기 2번. 식을 더하고 빼는 거 이거는 우리가 헬스의 법칙에서도 많이 했던 거죠. 자, 식을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K는 어떻게 됩니까? K는 2를 곱하면은 K1의 제곱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2를 곱하면은 K는 제곱이 되고요. 이 식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와 분자가 거꾸로 된다고 그랬죠. K2. 바로 요겁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0.12 예, 요런 값이 나오네요. 요런 값이.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여튼 이 반응도 잘 일어나지 않고 이 반응도 잘 일어나지 않지만 이거를 커플링을 해가지고 어떤 반응을 만들면 그 반응에 대한 K값은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반응식이 더해지면은 K값은 곱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관련되는 게 많이 있는데 어떤 반응이 굉장히 안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K값이 아주 작은 거죠. 예. 아주 작은 건데 K값이 아주 큰 반응과 이 반응을 커플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 반응의 K값은 이 K1이랑 K2를 이제 곱하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대로 더한다면 곱하게 되는 거니까 K1이 아주 작다고 하더라도 K2가 굉장히 크면은 어떤 반응이 이제 충분히 큰 K값을 가지고 정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ATP의 우리가 생화학에서 하는 ATP의 가수분해 반응입니다.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합성 반응은 K값이 작아요. 하지만 ATP의 분해 반응은 K값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커플링을 시키면은 이제 일어나기 힘든 여러 가지 합성 반응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나중에 이제 화학 연력학에서 기브스 프리 에너지나 거기서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 불균일 평형이에요. 이것도 간단한 내용인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A 더하기 B가 C가 된다고 할 때 전부 기체라든가 아니면 전부 용액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을 생각을 해볼까요? 예, CaCO3가 탄산칼슘이죠. 얘는 고체입니다. 얘가 CaO 생석회예요. 얘도 역시 고체고 더하기 CO2 기체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뭐냐? 그럼 우리가 이제 평형상수 공부했던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K는 평식이 어떻게 됩니까? 탄산칼슘의 몰농도, 그죠? 분의 CaO 생석회의 몰농도 곱하기 CO2의 뭐 부분합일 수도 있고 아니면 CO2의 몰농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탄산칼슘의 몰농도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죠? 순수한 고체인데 그게 무슨 몰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생석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순수한 고체 아니면 순수한 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의 몰농도를 도대체 어떻게 간주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사실은 얘가 몰농도가 아니라 활동도를 대신 쓴 거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활동도. 예. 활동도는 순수한 고체나 순수한 액체의 활동도는 그냥 1입니다. 깨끗하게. 자, 1.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1은 쓰나 마나니까 평형식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농도로 나타내면은 CO2의 몰농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KP로 나타내면은 KP는 CO2의 부분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CO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도요. CO2가 많든 적든 CaO가 많든 적든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그 부분압은 항상 일정합니다. 여긴 지금 CaO가 많죠. CaCO3가 조금밖에 없어요. 여기는 반대로 생석회가 조금이고 탄산칼슘이 많죠. 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얘네들의 양과는 무관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형식에서 우리가 제외시킨 거를 더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평형식을 볼 때 순수한 고체나 순수한 액체는 그냥 단순하게 평형식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지금 이런 반응이 있어요. 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식을 써라 이겁니다. A번 볼까요? K는 그냥 KC로 하겠습니다. CO2의 몰농도 그대로 하면 되죠 뭐. 그리고 H2의 몰농도 그리고 CO의 몰농도예요. 근데 H2O는 순수한 액체죠. 얘는 평형식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얘는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전체 계에서 밑에 가라앉아 있는 뭐 무슨 물방울 몇 개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있든 없든 상관없고 그냥 조금이나마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제외가 되고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B번. 얘 순수한 고체죠. 얘도 순수한 고체죠. 그러니까 평형식에서 아예 제외가 되고 KC는요. CO5의 농도의 제곱 분의 CO2의 농도의 제곱 역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평형상수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경우가 또 있는데요. 만약에 물에 소금이 녹아있는 채로 특정 온도에서 평형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밑에 소금이 많이 가라앉아 있으면은 더 농도가 진한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예. 온도만 똑같다면 여기에 있는 농도랑 여기 있는 농도가 똑같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까 경우에도 순수한 고체가 많든 적든 아니면은 기체가 있을 때 순수한 액체가 많든 적든 전체 평형의 위치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평형상수에도 아예 그냥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내용들을 봤고 요 다음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평형상수를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숫자를 구해보고 그 숫자의 의미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